지금 실종 104일 만에 장민환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마지막 목격 장소에서 10분 거리에서 지금 발견이 됐는데 이럴 거였으면 사전에 조금 사전 조치가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인데 지난 5월 달에 지금 실종 신고를 했고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였는데 지금 지난 5월에 이 경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친구, 이 장민환 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당시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장 씨와 연락이 됐으면 본인이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우리 강대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매뉴얼이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접수를 하고 관할 파출소에서 실종자 신고 들어왔으니 수색 명령이 나갑니다. 근데 수색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 문제되는 경장 A 경장이 당사자랑 전화가 통화가 됐으니 이 실종 자체를 취소를 버튼을 누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색을 나갔던 분들이 찾았답니다 라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수색을 했으면 마지막 발견 거리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지금 발견됐는데 아직 어떠한 일로 사망한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범행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수색을 조금 더 했다면 그러면 충분히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이게 결국 검수완박 제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피해자가 없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실종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폭행, 상해 혹은 사기, 배임, 횡령 피해자가 있는 거고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마약 혹은 아니면 도박, 내가 혼자서 하는 범죄, 또 실종이 된 범죄. 근데 실종 사건은 피해자는 없지만 신고자가 가족들이기 때문에 물건으로서 지금 이렇게 밝혀졌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없는 음주 단속이든 과적 단속이든 이러한 그 사건에서 이거 만약에 경찰이 마음 먹고 그냥 종결을 내리면 예전에는 이게 검찰로 송치돼서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검사가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지금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바로 발견되기 시작한 거여서 이 검수 원복을 저는 해야 된다고 좀 주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성현 최고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이해가 안 가요. 나도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아니 나는 제일 궁금한 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 신고돼서 오는 사건이 1년에 1,500건이래 실종 신고가. 1년에 제주도 실종 신고가 1,500건이고 하루에 그럼 하루에 4건 정도. 그렇죠. 하루에 한 4건 정도인데 4-5건. 그중에 그 성년이 어른 실종 신고가 한 900건, 800건이고 나머지가 아동이나 치매 환자들이라는데 그래서 업무 과중으로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루에 4건이 업무 과중이라고요? 그럼 경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경찰하지 말아야 이게 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몇만 건이 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거 파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상으로 수색을 나갔을 건데 굳이 허위로 통화도 안 되는데 통화가 됐다라고 그러고 이거를 종결을 시켰다? 아니 무슨 계기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놓고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이 묻혀버렸잖아요. 저는 반성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 경찰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상부의 어떤 것보다도 이게 사실 자치 경찰들도 제가 아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하는 구청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치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은 민원인들과 직접 대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제주도 같이 한정된 곳이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시 눈길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치 경찰들은 그런 게 적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직무 유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어떠한 범죄 행위에 같이 가담했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아니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단순히 아니 이게 진짜 치매 노인분이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전례가 이렇게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들어가시겠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깐 통화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 사라졌다는데 당연히 성범죄다 이런 것부터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이거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떠한 내용이 더 있을 수 있다. 이거 파봐야 된다고 봐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이 골든 타임을 놓쳤지 않느냐. 당시에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던 CCTV 인근 CCTV 118대의 영상이 기간 만료로 해서 이미 다 영상이 삭제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이거 경찰 종결찰이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탐지할 수 있는 CCTV 영상에 대해서 그냥 경찰과 종결처리로 전부 다 소멸돼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비판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최근에 어떤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CCTV 보존 기간이 30일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2달 뒤에 열람 요청을 경찰이 했대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고 네. CCTV가 생각보다 대한민국 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사전 골든타임만 잘 지켰어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결국은 알려지게 되고 총리까지 나서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실종된 곳 근처에 있는 한림의 한 농장 같은 데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서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았고 네. 총리가 나서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현재까지도 실종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네. 알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진행됐을 거다. 이렇게 보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치안 문제지 않습니까? 이 핵심적인 일에 대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건도 아니고 이 A 경장은 2건이 같은 방식의 처리했다는 네.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디 방송 가서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이 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2017년도 어금니 아빠 사건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어금니 아빠라고 막 자기 뭐 그 맞아요. 방송에 나오면서 뭐 의인처럼 많이 기부했다가 받았죠. 네. 나중에 보니까 충격적으로 딸의 친구를 살해한 네. 살인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딸의 중학교 딸의 친구가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실종 신고를 받고 그 골든타임이 출동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골든타임에 출동하지 않았던 그때에 결국은 그 안타까운 일이 네. 벌어지고 나서 경찰이 정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고 2년 뒤인 2019년도에 국가가 잘못했다고 국가 배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2번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놓은 게 딱 1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경찰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 정도 참담한 기본을 어기는 사건이 왔다면 자, 첫 번째로 경찰 수뇌부부터 시작해갖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책임을 누구도 안 져. 아무도 책임질 경찰청장 없죠 지금 아직도. 네. 경찰청장이 없어요. 아니 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지 작년 5월에 출범했으니까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경찰청장을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네.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대행 체제입니다. 네. 책임질 사람도 없고. 네. 그럼 뭐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나와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네, 벌어지고 있는 그러네. 것이고. 진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런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되는 상태가 이렇게 되니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일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주지? 네. 이런 걱정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진짜 최강욱 의원이 현재였어. 언론에 말하면 언론에 된다? 알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언론에 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론에 알리니까 이게 사건이 이렇게 해결이 되네. 야, 진짜 우리 최강욱 의원 참 현자십니다. 이 참 검찰청이 없어지는 이 상황에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장윤기 사건에 의해서 어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냥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보안책을 잘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이거 거예요? 여기 7대 약자 범죄라 그래서 네. 뭐 아동학대 범죄, 스토킹 처벌 범죄 등등 7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정권 손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런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뭐 고발인이 있고 고소인이 있고 고발 대리인이 있는데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이제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뭐 정치인 범죄, 뭐 이런 범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냥 경찰이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하고 불송치 그냥 클릭하면 끝인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냥 주문구구식 정권 송치 7건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모든 사건을 정권 송치해가지고 다시 권수 원복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제도를 계속 꼬고 꼬이게 하는지 결국 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이 사건이요. 지금 오늘 또 다른 오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또 다른 실종자가 시신에서 네.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실종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실종자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이 같은 수사관이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어떤 좀 뭐 적극적인 은폐죠. 이건 뭐 숨긴 거 소극적인 어떤 숨김이 아니라 전 적극적으로 은폐를 했다고 보는데 진짜 저도 김성렬 최고 생각이랑 좀 비슷한 게 이게 무슨 다른 범죄랑 연결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왜 그 예를 들어서 동기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동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는 있지. 근데 이건 일을 적극적으로 아예 숨겨버린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한 게 문제인 거죠. 그래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그리고 되더라고. 이게 과연 두 건만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건은 더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생각 들면서 네. 지금 어느 단계면 긴급 체포는 했고요. 네. 이분이 본인 체포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서 체포 적부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체포 적부심 신청은 잘 안 해요. 저희가 영장실질심사는 신청을 이루어지는데 체포 적부심은 체포 자체가 부당하다는 건데 그 자체는 많이 신청을 안 하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 A 경장의 어떠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범행 동기나 혹은 아니면 뭐 아무런 입장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깜깜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도 감사를 좀 해보면은 이게 어떤 일이 터져서 나오잖아요. 네.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고 넘치다 하나 걸린 겁니다. 네. 저는 이분 전체적으로 다 뒤져봐야 된다고 해요. 생각해요. 이분이 다뤘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것만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와, 더 이제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 가을에 이제 또 국감이 있잖아요. 네. 행안위가 바쁘겠네요. 이 경찰 관련해 가지고 행안위가 담당인데 야 행안위가 참 쉽지 않겠다. 이거 뭐 제가 국회의원실에 있다면 이거 전수조사하죠. 전국 경찰서의 실종 사건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 그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미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디지털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네. 실종 미제가 많을 수가 없거든요. 음. 실종 사건 예전에는 인적 증거로만 찾았습니다. 네. 이 꼬마 아이 본 적 있나요? 조리폰 과장 맨 뒤에 막 사진 붙였고 그랬잖아요. 인적 증거만 봤는데 지금은 디지털 증거, 물적 증거 중에서도 디지털 증거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 기지국만 따면 다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도 휴대폰 기지국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금융 정보, 뭐 생활 정보 다 들어가는데 그게 반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가는 건데 그 반응이 없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실종이 있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좀 그러니까 범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김성열 최고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범죄든 혹은 아니면 거대 거악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은 실종 사건이 있기는 좀 미제로 납두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경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포된 경찰관도 이제 구속 수사가 될지 어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석방 결정이 있다는데요 법원에서 석방했다. 야. 허위 종결 경찰 체포 적부심 인용 뭐 이유가 뭔지는 그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노웅래 그 사건도 네. 어떠한 내용상 하자가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얘기한 거잖아요. 만약에 아무리 큰 살인죄라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 하고 체포를 하던가 네. 혹은 아니면 그 범행 인계서 저 경우는 근무 중에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서 안에서. 근데 이러면 또 수사기관 안에서 수사기관을 체포하는 막 이런 논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그래서 체포도 경찰이 한 거죠. 그렇죠. 예. 정치적 난국이죠. 그래서 이 체포 적부심은 체포를 우리가 갖고 있는 형사소송법상 뭐 절차상 원칙을 지켰냐 문제인 건데 황당하네요. 예. 뭐 다시 체포하면 되니까요. 이건 이제 뭐 그렇죠. 다시 체포하면 상관이 원칙 없습니다. 지켜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속 사안이거든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요. 네. 뭐 실제로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체포 자체에 어떤 좀 잘못이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저희가 경찰이면 이거 다시 이제 적법하게 체포 네. 뭐 영장 신청해서 네. 아마 적법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사가 조금 뭐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